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자, 제 얼굴도 한번 나와야죠. 그리고 다시 돌려서, 자 지금 테헤란로를 달리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 부동산을 봤죠. 제가 지금 부동산을 보고 조금 있으면은 아마도 제가 다른 그동안 제가 본 부동산을 동영상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올려져 있을 겁니다. 올리고 이게 그 다음 동영상으로 올라가겠죠.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제가 또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역시 대형 빌딩은 제가 예전에 회사 다녔을 때 느꼈던 것처럼 정말 대형 빌딩은 진짜 이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대로변 빌딩, 저도 예전에 대로변 회사가 대로변에 있어야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상식이잖아요. 그쵸? 상식. 근데 그 상식이 항상 맞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물론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보면은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가격이 더 많이 오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수요가 많아요. 왜? 대로변에 더 자기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대로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많이 다니니까 당연히 그 건물의 그 수요가 높아지니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용 빌딩의 경우에도 접근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그 건물 인근에 사는 사람들만 자기 회사에 딱 다니면 제일 좋죠. 제가 여태까지 사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바로 그겁니다. 집 앞에 있는 회사 최고예요. 하루에 그 출퇴근 거리는 잘 모르겠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저도 예전에 강남역에 다녔는데 한 40분? 좀 어쩌다 놓치거나 하면 한 50분 걸립니다. 편도. 그럼 왕복이면은 거의 2시간 걸리잖아요. 중간에 뭐라도 어디에 잠깐 들리면 2시간만 걸리겠습니까? 결국에는 출퇴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이면은 작은 거고, 그래요. 2시간은 봐야 됩니다. 평균 서울 시내의 출퇴근 거리 시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이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도 4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실은 아닐 거예요. 왜냐? 지하철을 타러 내려가는 시간과 지하철을 타고 또 도착해서 올라가는 시간, 그 외에 기타적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편도 40분이 아니라 편도 1시간은 잡아야지 그게 현실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그 이상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야? 보통 신도시, 보통 분당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일산에서 강남까지 출근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용인에서도 지금 분당도 안 돼가지고 용인도 안 돼서 동탄까지 가가지고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절약에 의한 그 수요, 또 회사가 거리가 멀면 사람들은 결국 회사가 이전하면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잖아요. 너무 멀어서 못 다니는 거죠. 저도 최근은 아니라 몇 년 전에 잠깐 다녔던 회사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구에서 다른 구로, 옆에 있는 구로 옮겼는데, 옮기니까 말이죠, 직원의 절반이 나갔답니다. 물론 그 회사가 아주 대기업은 어떻게 나갑니까? 회사가 월급을 많이 주는데. 제 친구들, 동창들 수십 명 있는데 대부분 대기업 다닙니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 대기업 관둔 친구는 여태까지
저 말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있긴 있었습니다. 몇 사람 있어요. 물론 대기업 관둔 친구들을 보통 잘 되죠. 보통 잘 되죠. 왜? 그 대기업에서 짜증나니까 이제 그 일을 못하니까 나가서 더 좋은 회사로 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기 지금 과장, 제일 못난 친구는 결국 과장이고, 보통 한 지금 저희 나이대가 이제 차장 넘어서 이제 부장 정도 다는 친구들이 꽤 많은데, 이미 옛날부터 이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사 다는 친구가 있어요. 외국 기업에. 그 친구가 대기업을 관두고 나가서 또다시 대기업에 있는, 대기업의 이사가 됐죠. 그리고 저는 알다시피 대기업 2년 반 만에 탈출해서 바로 사장 단 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무조건 회사를 빨리 관두고 사업을 해라. 진급이 안 되면. 저도 그때 왜 회사를 바로 관두고 나왔냐면은 진급 예정자였어요. 제가 진급이 금방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저기 비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그 계약직, 그걸로부터 시작을 했죠. 저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조금 더 걸렸네요. 그래서 정규직이 됐는데, 정규직이 된 후 한 3개월 만에 또다시 그 사내에서 실행한 행사에서 당첨이 아니라 1등을 했어요. 사내에서. 그 당시에 한 직원이 한 4,000명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 4,000명 직원 중에서 제가 1등을 했죠. 1등을 하면은 진급하는 게 진급이었어요. 진급. 대리로 바로 진급하는 건데, 아이씨, 대리로 진급하면은 연봉이 1,000만원 더 올라가는데, 그 당시는 돈 1,000만원이 굉장히 크죠. 왜냐, 1,000만원? 저기 급여가 30% 이상 올라가는데요. 요즘에도 1,000만원 올려주면 꽤 큰데, 그 당시는 뭐 1,000만원이면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18년 전 얘기니까요. 그랬는데 회사가 갑자기 나스닥에 상장 폐지되고 회사가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진급과 임금이 다 동결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다닐 마음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새집 증후군 때문에 그런지는 그 당시엔 잘 몰랐지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 일이 안 돼요. 회사 일이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일을 하니까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잔지 몇 달이 되니까요. 진짜 그 당시 제가,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 관두는 거를 말렸어요. 왜? 상식적으로 대기업에 그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급여도 많은데 관두고 나오는 게 미친놈이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죽겠더라고요. 진짜 잠을 못 자서 죽겠다고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짜, 야,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는 진급도 진급이지만 진급에 뭐 급여에 뭐 이런 것도 사실 동기부여가 팍 끊기는 그런 거가 있었지만은, 야, 잠을 못 자니까 죽겠더라고요. 당시에는 저는 잠을 못 자서 죽겠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찾지를 못했죠. 왜냐면은 일은 너무나 많고 회사 일도 많지. 제가 취미 삼아서 만들었던 그 당시에 사이트에 하루에 5만 명씩 들어왔어. 세상에. 회원 가입도 막 어떤 날은 막 500명도 가입하고, 저 혼자서 한 건 아니고 저 혼자서 운영했죠, 거의. 그리고 한 친구가 도와주고, 한 친구는 거의, 저는 종일 타임이고, 도와주는 친구들은 뭐 자기 학교 다니면서 잠깐 서버 봐주고, 또 한 친구는 학교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냥 소프트웨어, 우리 많이 다운로드 받았던 그 BC파크 속도 패치, 제가 얘기했죠, 1,00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았던 20년 전에, 18년 전에, 17년 전에, 18년 전에 그 소프트웨어를 잠깐 만들어줬을 뿐이죠. 다른 친구들은. 저는 그냥, 저도 이제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운영한 그 사이트를 같이 운영도 하고 개발도 하고, 제가 웹사이트를 제가 개발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사이트 운영도 하고. 그렇게 미친듯이 했어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당시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역삼동에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도 출퇴근 거리를 시간을 줄이는 방법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길 건너편에 있는 학교 주변이었습니다. 옆에 아파트도 있고, 그 빌라의 그 1층에 제가 그 당시 월세가 500에 50이었어요. 지금도 보면 500에 50짜리 그 원룸들 많죠. 제가 원룸 빌라에 가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진짜 회사에 일도 해야지, 내 일도 해야지. 근데 회사에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밤을 새죠. 해야 될 일은 산더미가 있고, 매일마다 밤새면서 일하고, 그래도 늦잠 자도 회사를 갈 수 있는 게 새벽 5시에 자도 4시간을 자고 9시에 미친듯이 뛰어가지 않아도 걸어도 5분입니다. 그냥 뭐 대충 빨리 가면 3분이면 가거든요. 당시에는 뭐 횡단보도도 없어요. 그냥 6개로 팍 뛰어 올라가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강남대로에 육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지 꽤 됐습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회사 생활을 했죠. 진짜 보통 사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보통 직장인들과는 저는 많이 달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도. 지금도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평범한 제 친구들하고 많이 달라요. 평범한 제 친구들은 그냥 회사에 잘 다니고 있고, 회사에 평범한 직장인들이죠. 완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생각한 건 역시 지금 돌이켜보면 새집 증후군입니다. 그 대로변에 있는 회사에서는 도저히 머리가 돌아가질 않아요. 제가 옛날에 일했던 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돌이켜봐도, 처음에 제가 입사를 해서 지금은 거기 IDC 건물로 지금 완전히 다 쓰고 있는데, 바로 아파트 옆에 있어요. 아파트 옆에 이면에서 도로변에서 50m 떨어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 50m를 떨어져야지 폐암 발생률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건물은 이거는 무조건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이에요.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대로변의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출퇴근 시간도 생각을 해보세요. 직원들이 4,000명이 근무하는데 그 4,000명이 그 지하철역 입구에서 떨어져서 어떤 그 지하철역 바로 입구에 있는 건물과 지하철역에서 5분 걸리는 건물, 10분 걸어야지 가는 건물. 네, 만약에 사람들이 4,000명이서 그것도 매일마다 5분, 그래, 왕복이면 10분 아닙니까, 하루에? 그리고 그 10분씩 더 걸리면 20분이면은 왕복 20분 곱하기 4,000명이면은 그 시간의 비용이 엄청나죠.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20분의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4,000명씩 근무하는 저렇게 높은 저런 건물들의 그 가치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쌤쌤인 것 같아요, 현실은. 왜? 저쪽에 대로변에서 저렇게 그 공기 소통이 안 되는 곳에서 일을 해서 생산성 저하로 인한 손실이 크냐?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루에 20분을 더 걷는 운동을 하면서 노폐물도 빠지면서 이면도로 쪽에 있는 건물에서 그래도 탁하지 않고 새집 증후군에 나오는 그 푸른말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물을 더 적게 먹으면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일을 해내는 그 생산성 향상이 더 도움이 되냐?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몸으로 체험했던 그 경험,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그 회사의 흥망성쇠, 그 제가 사업하면서 몇 번의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그 흥망성쇠를 같이 생각해 본다면은 절대로 대로변 건물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대로변의 건물이 용적률이 높긴 하지만, 용적률이 높아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대로변의 건물 용적률을 높인 것 자체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대로변의 용적률을 높이는 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대로변일수록 용적률을 낮춰야 된다 는 생각입니다. 대로변에는